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만에 다시 4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최근에 확진자 수가 서서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아래로 내려왔다면서 확산세 억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내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월요일이라서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매주 반복되는 이제 그런 요일마다 좀 분석을 좀 해보면 오늘 수치가 낮게 나온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분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김정희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규모가 400명대 이제 후반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양상은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한동안 이어진 양상이 평일 기준,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700명대 안팎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이고 있고 주말이 지난 월, 화 같은 경우에는 500명대 정도의 신규 확진자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400명대 나왔다고 해서 지금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전체적인 경향성은 평일 기준으로 700명대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당초에 우리가 그 3차 대유행이 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3월, 4월 달에 4차 대유행이 발생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당시의 예상 수치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1,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일 수 있다라고도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당초 예상보다는 잘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지금 700명대 평일 기준으로 나오는 신규 확진자 규모가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경우에 따라서 크게 급증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 거는 우리 방역 당국이 관리를 하고 있는 어떤 방역 시스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통한 어떤 신규 확진자의 어떤 전파 양상 사이에 절충 구간이다. 그러니까 버퍼링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어떤 변수가 작용하면 크게 증가할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아래로 떨어졌고 이게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건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운 건가요? 지금 정도의 규모,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소세를 보인다고 해서 이 부분이 크게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염 재생산 지수 같은 경우에도 신규 확진자 규모가 다소 증가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동반해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크게 우리가 이런 지표들이 감소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이거에 크게 동요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양상이 지금과 같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알겠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낮게 나오는, 그러니까 1 아래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방역 당국은 확산세 억제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고 더불어서 또 생각을 해보면 특별 방역 관리 주간이 또 어제로 또 종료가 돼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이제 아까 김정희 교수께서도 버퍼링 구간이기 때문에 다른 변수가 여기에 또 끼얹어지면 언제든 다시 또 확산세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현 상황을 좀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조금 지나치게 안이하게 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정부는 신중한 가운데 약간의 자신감. 그리고 어쨌든 뭐 감염 재생산 지수가 이래서 떨어진 건 좋은 일이죠. 2주 전에는 1 위에 있었으니까 이게 불안한 요소였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주말 효과는 반드시 이제 김 교수님 말씀처럼 가만히 돼야 되고요. 특별 방역 기간은 일반 시민에게는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주로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회식이나 모임을 하지 말라. 근데 요즘 분위기에 회식하는 이 공무원들, 부처나 부서는 거의 없었다고 보고요. 다만 4인이라도 모여서 식사하거나 술 마시지 마라라고 하는 지침 정도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것이 해제되는 것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대목이다. 특별 방역 관리 주간도 어제로 종료가 됐고 당국에서 나름의 이제 자신감의 근거로 삼고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이제 1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감소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보는 것. 이런 어떤 진단 자체가 좀 아니한 거 아닌가? 이제 이 지적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 정부가 아니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홍남기 지금 직무대행도 특별 방역 관리 기간은 어제로 종료됐지만 지속된다는 마음으로 방역에 계속 참여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고요. 스마트 방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지난주 수요일에 어린이날이 있었고요. 상당히 많은 인파가 어린이 관련 유원지에 모였던 것이 확인이 됐고
이동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예. 지난 토요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도 가족 모임이 적지 않았습니다. 점심, 저녁 저도 외부에서 보니까 식당들이 사람들이 이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여파가 이번 주에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는 다음 주 수요일이 또 휴무입니다. 지금 5월 굉장히 이제 쾌청하고 좋은 날씨에 이동량은 증가했고 가족 모임도 많아졌고 물론 이제 이 4인 이상 집합금지,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계속 유지가 되지만 지금 문제는 직계 가족들의 경우에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전제하면 5월이 가정의 달인데 날씨가 좋아서도 이동량이 늘고 가족 행사 때문에도 이동량이 늘고 그 여파가 감염 재생산지수 1은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이는 참 좋은 일이지만 언제든 또 높아질 수 있는 거고 문제는 최근에 보시면 대부분의 이 지역 감염이 거의 가족과 직장,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예.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한 27% 정도, 30%에서는 좀 떨어졌습니다만 4분의 1 이상 정도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안심하기는 상당히 이르고 정부의 지금 현재 단기적인 목표는 이 일일 평균 확진자가 400명 아래로 떨어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역시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최근에 여수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11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중 그 4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알기로는 임상시험에서는 1차 접종만 받아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럼 항체 형성 전에 감염이 된 건지 어떤 건지 일단 자세한 상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백신 접종을 맞고 감염되신 분들이 항체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유추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예.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든 화이자든 어떠한 형태든 간에 물론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95% 정도의 예방률을 보인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2차까지 완료를 하고서도 충분히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접종과 더불어서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계속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백신 접종을 맞았는데 왜 감염이 됐느냐라는 부분을 의아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충분히 감염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요양병원의 백신 접종이 지금 한 74% 정도가 이루어졌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접종이 안 이루어졌으면 훨씬 더 많은 분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지금 정도로 서서히 전파가 이루어진 거였지 만약에 백신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짧은 기간 내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만으로 코로나 감염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건 뭐 이제 많은 전문가들께서 누차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모더나 백신 식약처의 첫 번째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허가 가능한 수준의 예방 효과를 이제 인정받았습니다. 일단은 허가 가능하다고 본 배경이 궁금하고 이제 추가적인 절차가 있을 텐데요. 그 절차까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허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알려진 거는 그 심사 자료 자체가 해외에서 진행됐던 임상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비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식약처에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지금 모더나를 긴급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충분히 효능이나 아니면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유효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허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여기서 심사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조만간에 모더나 백신도 4번째로 국내에서 승인된 백신으로 이제 등록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코로나19 백신의 그러니까 심사, 그러니까 승인 절차, 그러니까 접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예비 심사를 거치게 되고요. 예. 본 심사랑 실태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자문회의 3차례를 거치게 되고 여기서 최종 승인이 이루어진다. 이런 프로세스를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제한을 조금 더 강화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30세 미만에게는 접종을 제한했었는데 이제 40세로 강화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독일에서는 접종 제한을 아예 해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마다 좀 다른 결정들을 내리고 있어서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과 독일 사례를 들었는데 영국 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50% 넘어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접종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말씀하신 것처럼 30세에서 40세로 이제 접종 제한을 그러니까 오히려 강화를 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접종 속도가 이 정도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에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안전성 부분을 보다 더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접종률이 상당히 못 미치고 있거든요. 물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5%대였는데 지금 한 30%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는 평가를 받고는 있는데 아직도 신규 확진자 규모가 4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 빨리 접종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연령 제한을 뒀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전 연령대로 허용을 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성뿐만 아니라 접종률도 더불어 평가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까지 저희가 듣고요. 코로나19 상황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는 이어지는 순서 더 함께해 주실 거고요.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